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돈 버는 정보, 야구에서 투수 방어율을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9명이 하는 경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야구를 바로 투수 노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투수의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투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기준은 첫 번째, 다승과 승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승이라고 한다면 한 시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승리를 거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10승 아니면 15승, 더 나아가서 20승까지 한다면 최고가 되겠죠. 승률 또한 뭐 6할 이상 7할, 8할까지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투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닝 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닝을 이터 먹는다. 결국 뭐냐면요. 한번 선발 투수로 나가면은 6이닝, 7이닝, 8이닝, 9이닝, 오랜 이닝을 버텨주는 그런 투수가 바로 훌륭한 투수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투수, 이것이 바로 훌륭한 투수에 대한 어떤 바로메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요, 투수의 능력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윕입니다. 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닝에 안타 하나 맞고 끝냈다. 그러면 윕은 1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투수가 그 출루를 허용하는 것, 즉 사사구, 포볼이나 아니면 데드볼 같은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안타. 이것을 한 이닝에 몇 번을 출루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한 이닝에 1이다. 그러면 굉장히 그 우수한 투수라고 보통 평가하고요. 그것이 0점대다 그러면 대단히 우수한 투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입을 가지고서 투수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볼넷 대비 스트라이크 아웃 비율, 이걸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볼넷은 어떻게 보면은 타자를 윽박지를 수 없는 능력을 말하고,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는 소리는 타자를 윽박지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넷은 하나인데 9이닝 동안 스트라이크 아웃은 9개를 잡았다. 그러면 그 비율이 9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짠물 투구를 하면서 상대방을 넉다운 시켰다. 그래서 투수의 어떤 힘을 자랑하는, 힘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볼넷 대비 스트라이크 아웃 비율이다. 이것이 높을수록 좋은 투수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투수에 대한 평가 기준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삼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한 게임당 삼진을 몇 명을 잡느냐 이걸 보고서 투수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과연 투수가 얼만큼 강력하냐 이것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보통 9이닝당 9개, 결국 이닝당 한 명 이상을 삼진을 잡는다면 굉장히 훌륭한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의 기록이 있습니다. 9이닝당 무려 10.6명을 삼진을 잡아서 그 1위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 이름은 바로 2m 8cm의 왼손잡이 100마일 이상을 던지는 랜디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이닝당 한 명 이상을 무조건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그 다음은요, 볼이 아무리 빨라도 제구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제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수가 원하는 곳에 구석구석 찌르는 커맨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우리나라의 유현진 선수가 이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 기준 알아볼까요? 이번에는요, 과연 투수가 어느 정도의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서 타자를 상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볼이 빨라도 그 구질이 단순하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색조의 다양한 구종을 구사한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 한 뭐 7, 8개 정도의 구종을 구사하다 보니까 다음 선택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빠른 볼만 던지고 슬라이더만 던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다양한 구종을 구석구석 찌를 수 있는 커맨드를 가지면 더 훌륭하겠죠?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투수는요, 패스트볼, 빠른 볼이 생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구력이 갖춰줘야 되겠죠. 150km 이상 아니면은 시속 100마일, 결국은 뭐 160km 이상을 던진다면은 천하무적이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타나는 투수의 능력은 바로 방어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방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최고의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어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9이닝 한 게임 동안에 과연 몇 점을 주느냐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바로 방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점을 줬다 그러면 방어율이 2.0이 되고요. 1점을 줬다 그러면 방어율이 1이 되겠죠. 5점을 줬다 그러면 당연히 방어율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투수 그러면 보통 2점대 방어율. 그 다음에 괜찮은 투수 그러면 3점대 방어율. 그 다음에 최고의 투수 그러면 뭐 거의 나타나기 힘든 투수는 1점대 방어율.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투수 그러면 4점대 방어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요, 투수가 아무리 방어율이 좋다 하더라도 뭐 방어율이 0인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0점 몇에서 1점, 2점 이렇게 되는데 투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팀을 승리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타자가 점수를 내야 되겠죠. 하지만 투수는요, 최소한의 점수를 주거나 안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비길 수는 있는데요. 투수는 결국 뭐냐면 방어율을 낮춰서 우리 팀의 선수들이 점수를 좀 더 내게끔 해주는 그런 원천의 힘을 제공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투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퀄리티 스타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책임져 주면서 3점 이하의 점수로 막아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 7, 8이닝 이상을 던져주면서요. 자책점으로는 0점, 1점, 2점, 3점까지만 막아준다면 이것이 바로 굉장한 투수의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점 이하로 막아줬다. 이 소리는 이제 6이닝 이상을 또 던졌으니까요. 당연히 이닝 이터가 될 것이고 방어율도 좋을 것이고 당연히 윕도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평가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보급 투수 선동열 투수는요, 6이닝 이상에서 3 자책점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 9이닝으로 환산하면 자책점이 방어율이 4.5다 보니까 이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자신은 6이닝일 때 2점 이하로 막아야만 이것이 퀄리티 스타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동열 투수는 바로 방어율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투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죠. 방어율 1위 투수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선동열 투수가 되겠습니다. 선동열 투수의 방어율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한국 그 KBO에서 활동하는 기간 내내 그 통산 방어율이요 1.20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느 해는요 0점대 방어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짠물 투구를 한다. 1루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윕을 보면요 1이면 최고의 투수라고 했잖아요. 0.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닝에 한 명 이상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산 홈런을 28개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59이닝당 1개 홈런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보통의 그 메이저리그의 우수급 투수들도요, 보통 그 10이닝에 하나씩 홈런 맞거나 잘해봤자 20이닝에 하나씩 맞거든요. 근데 선동열 투수는 59이닝 동안에 한 홈런 맞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홈런을 안 주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319이닝 연속 무피 홈런. 그러니까 홈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19이닝은 어느 정도일까요? 30에서 35게임이거든요. 35게임 내외 동안에 홈런을 한 방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굉장히 유연해 가지고요. 150km대 중반까지 그 볼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낮게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낙차큰 슬라이더가 주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주자가 설사 나가더라도 워낙 1루나 2루에 대한 견제가 좋기 때문에 그 주자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역대 방어율 순위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선동열 선수의 1.20 방어율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삼성의 권영호 투수입니다. 3.06이 되겠습니다. 9위는요, 다니엘 리오스라고 용병인데요. 3.01입니다. 9위, 10위가 3점대입니다. 그 다음에 8위는 LG의 소방수 김용수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3점대를 뚫었습니다. 2.98이 되죠. 그 다음에 7위는 24연속 승리의 주역, 불사조라고 표현하는 박철순 투수입니다. 2.95입니다. 그 다음에 6위는 최일원 투수, 2.87, 그 제일교포 투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위는 뭐 1번 타자 킬러라고 하죠. 구대성 선수입니다. 2.86. 4위는 2019년도에 메이저리그에서
그 내셔널리그에서 방어율 1위를 한 류현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2.80이 되겠고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2점대 방어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위는 정명원 투수 2.56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2.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위는 불면의 투수 최고 광속구의 투수 그 최동원 투수가 되겠습니다. 2.46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위는 2점대도 아니고 1점대 후반도 아닌 1.20의 선동열이다.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구 역사상 나라별로 방어율이 1위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이 선수입니다. 1번에 방어율이 1.90으로 일본의 탑이 되겠습니다. 후지모토 히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부산 출신으로서 제1교포가 됐죠. 놀랍지 않습니까? 1.90 하는 동안에 무려 일본에서 200승이나 거두는 놀라운 투수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에드 월시라고 하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통산 방어율이 1.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선수도 통산 승리도요, 무려 195승까지 냈다고 하니까 대단한 투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최다승 투수의 방어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좋겠죠. 근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 투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00승이나 거뒀습니다. 가네다 마사이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이름은 김경홍입니다. 400승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방어율은 2.34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선수는요, 1950년대까지 활약을 했는데 그 당시 스피드건은 없었지만 거의 150km 후반 정도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총알 같은 강속구를 자랑했던 투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자, 이번에는 한국이죠. 한국의 송진우 투수가 되겠습니다. 송진우 투수는요, 210승이나 거뒀습니다. 그런데 방어율이 2점대는 아닙니다. 3.51입니다. 즉 뭐냐면 승리는 많이 거둘 수 있으나 방어율은 마음대로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을 대면 다 압니다. 그 싸이영이라고 합니다. 싸이영. 싸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별명입니다. 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론, 태풍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처럼 빠른 볼을 던진다 그래서 싸이영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덴톤 트루 영이 되겠는데요. 싸이영이라고 부릅니다. 무려 511승을 거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방어율도 2.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 같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한국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 최다승 투수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인데요, 124승을 거뒀습니다. 놀랍죠? 그러나 박찬호 선수는요, 승리는 굉장히 많이 거뒀으나 방어율이 어떻습니까? 4.36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점대보다 더 나쁘죠. 그만큼 승리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방어율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어율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책점을 투구 이닝으로 나누고요. 거기다 곱하기 9를 합니다. 9를 하는 이유는 9이닝이 한 게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8이닝 동안에 자책점이 5입니다. 그러면 5 나누기 18 하고요. 곱하기 9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방어율은 2.50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한번 더 해볼까요? 한 시즌이 끝났습니다. 182이닝을 던졌다고 가정해 볼까요? 60 자책점입니다. 그러면 60 나누기 180하고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율은 3.0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어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닝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18이닝 플러스 3분의 2이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럴 때는요. 한 이닝은 세 타자를 아웃시킨 것을 말하거든요. 결국 아웃 카운트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과 3분의 2이닝은 아웃 카운트로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 곱하기 3 더하기 2 하면 56 아웃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56 아웃 카운트로 환산해서 5자책점을 줬다고 판단하고요. 5 나누기 56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9이닝이 아니라 얼마죠?
환산을 해야 되겠죠. 27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7을 하게 된다면은 방어율은 2.4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투수 방어율은요. 자기가 실점한 것을 가지고 방어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점한 것 중에서 투수의 자책점, 자신의 책임하에서 점수를 준 거, 이것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책점 대상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투수가 안타를 맞았습니다. 희생 플라이를 당했습니다. 희생 번트 당했습니다. 주자가 막 도루했습니다. 야수 선택이라고 해서 그 에러성이 있는데요. 이 야수 선택도 마찬가지로 투수의 자책점의 대상이 됩니다. 사사구도 마찬가지겠죠. 사사구란 건 뭐예요? 몸에 맞히는 볼이나 아니면 포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사구도 뭐 본의 아니게 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책점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수 자체의 자신의 그 에러입니다. 폭투를 했다든가 아니면 보크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투수 자책점의 대상이 됩니다. 투수가 바로 실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책점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기 팀 선수들이 수비 실책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에러가 났습니다. 아니면 뭐 포수가 뭐 타격 방해를 했다. 아니면 1루수, 2루수가 주루 방해를 했다. 아니면 투수가 볼을 던졌는데 포수가 패스트볼, 볼을 놓쳤다. 이래서 점수가 났다. 그랬을 때는 투수의 자책점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투아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타자를 유격수 땅볼로 유도했는데 유격수가 실책을 했습니다. 결국 투아웃 이후에 1루의 잔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홈런을 맞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2점을 줬잖아요. 그때 과연 투수의 자책점은 얼마냐 이거죠. 투수의 자책점은 그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아웃 이후에 마지막 타자를 에러가 아니었으면 그 이닝을 끝날 수 있었는데 에러 때문에 그 1루에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홈런을 맞았기 때문에 모두 다 비자책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홈런을 맞았다. 그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야구를 좀 더 재밌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눈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야구를 좀 더 재밌게 보려면요. 선수들의 기록을 좀 평가해보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본다면은 굉장히 재밌고 알찬 그런 야구 관람가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